없는 궁금증도 몇 개 있죠. 핵심 아닐까요? 어? 아 해달라고요? 데려와요. 아 되려는 것까지 좀 많이 들어요.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죠. 광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올 만한 용어들을 몇 개 체크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피곤하다. 좀만 참아봐요. 쌤, 광야 한자로 뭐예요?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이요. 네. 어때요? 넓은 땅이 광야였어요? 네. 한자 아닌가? 네, 넓을 광자에 땅 야자입니다. 오, 진짜요? 네, 진짜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걸로? 땅 나라 한자가 있었어요? 네, 그럼요. 진짜요? 들렸자, 들. 필드라는 뜻이에요. 필드. 나물키는 그 서울 야생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 광야가 이 광을 빛날 광자로 보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쓰신 분 마음이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죠. 땡큐. 들. 여러분 들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이제 필드 뭐 이런 뜻인가? 아니요. 네 맞지 않아요? 맞아요 뭐. 들판이란 말도 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어때요? 들짐승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들 위에 싸돌아다니는 멧돼지. 네 맞아요. 들 위에 벌판 위에 다 돌아다니는 짐승. 그러니까 땅 위에 돌아다니는 짐승이죠.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들인가요? 날짐승. 아 짐승의 반대가 인간인가요? 날짐승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이건 어때? 들꽃은 뭘 것 같아요? 땅에 피는 꽃이 땅에 안 피는 것도 있나요? 그 길가에 그냥 지하에 피는 지하에 핀다고? 야생화. 예, 야생? 맞아요. 이거 들에 핀 꽃이 아니야 이때는. 야생이라는 뜻이래요 이때 들이.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고 이건 파생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필드가 아니에요. 야생꽃이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걸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날고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거 날아다니는 고기예요. 아유 문 잡아야겠다. 삼겹살 한 근 주세요. 그럴 리가 없죠. 익히지 않은이라는 접두사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어로 작동하지만 단어로 작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라서 어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우리가 단어로 따로 쓰지는 않죠. 단어 만들 때만 붙이는 말이라서 접사라고 합니다. 피동접사 그거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광야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용어만 몇 개 볼게요. 일단 이거 독백체야 대화체야? 대화체. 누구랑 대화? 그렇지. 우리 대화체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대화체는 언제 성립합니까? 대화하는 느낌이 나는데. 대화하는 느낌이 뭔데? 이거 아는데? 청자. 그래 했잖아. 청자를 설정할 때 듣는 사람이 존재해서 설정할 때 우리가 대화체라고 한다고. 자 평가 이거예요. 참고로 뭐 표준어입니다. 이거 인터넷 무슨 줄임말인 줄 알더라고. 이거 무엇의 준말이라고 해서 표준어 맞아요. 무엇을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뭐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표준어야. 오늘 뭐 먹지는 대화체인가요? 독백체인가요? 옥배트. 네, 이거 독백체예요. 듣는 사람이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거 붙이면 뭐가 되냐고. 자기야 오늘 뭐 먹지? 대화체. 이건 대화체죠. 듣는 사람을 설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광야는 듣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백체고요. 8페이지 왼쪽 아래 보면 제재기관이라는 파란색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8페이지 왼쪽 맨 아래 제재기관 갈래 볼게요. 일단 자유시래요. 자유시는 딱히 형식이 없는 정형시의 반대말인데 시조나 가사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유시고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보 같은 게 배정이 안 돼요. 몇음보 이런 것들이. 서정시, 서정은 너무 많이 했다. 정, 마음을 서, 글로 풀어낸 시래요. 자, 이 시에는 당연히 이육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격은 됐고요. 주제 됐고요. 특징 보세요. 특징. 자, 특징에 비추어볼게. 독백적 어조. 여기다 비춰. 독백적 어조. 혼자 말하는 거야. 청자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징 3번 볼게요. 3번. 눈과 매화의 대조. 대조.
대조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대조는 두 가지로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 감각 이미지로서의 대조인지, 그리고 의미상 대조인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매화와 눈은 감각적으로 대조되나요? 의미. 나름 대조돼. 어? 눈은 감각.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뭐예요? 눈은 차가워. 잠깐. 차가운 거 하나만 더. 시각. 뭐예요? 시각. 뽀예요는 뭐야? 하얗다. 맞아. 뽀얗다. 하얗다죠. 매화는 감각적으로 어떤 시각적 이미지입니까? 후가. 조가라고요? 뭐라고 했지? 조가 막 이러면서 뭐라고? 후가. 촉각이요? 후가. 시각이지. 아니 시각적으로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분홍색. 붉은색, 분홍색, 붉은색 계열이죠. 어때요? 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이미지죠. 그러니까 우리 감각적으로도 대조되어 있어요. 눈과 매화는. 하나 더 의미적으로도 보자고. 눈은 뭐였어? 시간. 실현, 고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탄압 요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매화의 의미는 뭐죠? 의지. 의지. 그러니까 실현에 굴하지 않는 의지, 좀만 디테일하게 시대 문화를 적용한다면 독립에 대한 의지, 광복에 대한 의지 이렇게 되죠. 일제 탄압과 광복은 또 완벽하게 대조되어 있죠. 눈과 매화는 감각적으로도 대조되어 있고 의미상으로도 대조되어 있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맞나요? 맞아요. 까마득한 날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천고의 뒤 미래 이렇게 세 단계의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읽어보세요. 나머지 이론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으로 가볼까요? 광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딱히 볼 건 없고요. 더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내방은 안 나갔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루고는 시내방을 잘 안 하더라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수필인 시내방인데 저게 좀 내용이 더러워요, 사실. 똥돼지 얘기예요. 아니야, 이거 별로 비위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별로 좋은지. 그래서 잘 안 하시더라고, 두루고서인데. 황망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소단원을 하고 황망근을 들어갈까?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광야 이육사가 쓴 시 청포도랑 뭐 시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다고. 프린트 알려주셨나요? 응? 저희는 안 알려주셨어요. 프린트 주셨구나. 언제 프린트 한 번만 복사해 갈게요. 오늘은 일단 교과진도 먼저 하고 프린트 제가할게요. 청포도만 해주셨나요? 아니면 뭐 절정 이런 것도 해주셨나요? 청포도를 안 했고. 청포도는 안 하셨고 절정. 절정 알려주셨고 청포도도 알려. 청포도도 알려줬고 이육사 씨는 뭐 같이 보면 좋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드릴게요. 청포도하고 절정. 황망근 보기 전에 황망근 학교에서 진도가 끝났나요 혹시? 네. 그래? 또 뭐 하신대 이거 끝나고? 몰라요. 아직 모르고. 황망근 봅시다. 자, 19쪽이에요. 성석재 씨 거였죠? 다 배웠다고 하니까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 작품은 몇 인칭 소설인지부터 잡고 시작할게요. 혹시 몇 인칭이라고? 3인칭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망근이 3인칭 맞지 않나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1인칭이네. 2인칭이지 2인칭은 없어요. 네가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인칭은 없어요. 3인칭 맞네요 3인칭인가요? 1인칭. 잠깐 내가 딴 거랑 헷갈렸나? 잠깐만요. 아니야 이거 내가 알기로 1인칭이야. 기다려봐. 여러분들 다 3인칭 하니까 내가 지금 당황해갖고 1인칭 맞는 거 같아요. 1인칭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거 같아요. 3인칭입니다 여러분들. 아깝다. 3인칭 서술자 맞고요. 3인칭 관찰자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시점 먼저
얘기하자고요. 전지적 작가와 관찰자 시점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일단 3인칭 1인칭 구분하는 건 다 하시는 거 같네. 나보다 잘하네. 작품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느냐, 작품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인데 여기는 작품 속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품 밖에 있는 3인칭이 얘기해주고요. 그러면 3인칭일 때 관찰자인지 아니면 전지적 작가인지 구분해줘야 되는데 뭘 기준하면 될까요? 속마음을 그려내는. 오, 정확해요. 나는 이걸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구체인 정보만 설명하느냐 추상적인 정보도 설명하느냐 그걸로 가르면 돼요. 구체만 설명하면 구체가 뭐였어 아까? 행동, 감각으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자, 김봉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이거는 관찰자야 전지적 작가야? 관찰자. 이건 관찰자예요. 김봉수는 빡이 쳤다.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차이점 느껴지시죠? 정보 전달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달되는지에 따라 판정을 해요. 이 작품은 그러면 전지적 작가일까 관찰자일까 라고 보는 건데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거든. 어떻게 하지? 몇 개 중요한 밑줄 위주로만 좀 읽어도 될까요? 근데 이게 되게 길어. 교과서로 한 7장 정도 된단 말이야. 이거 내가 지금 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다음 시간까지 읽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19쪽에서 어디 보시냐면요.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10쪽? 미안. 19쪽에 10번째 줄. 줄 보는 거 아시죠? 이제 본문에는 줄이 써져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5 단위로 되어 있고요. 5, 10, 15 되어 있는데 10이라 써 있는 10번째 줄 와보세요. 자, 2장의 대사인데 인물의 대사에는 참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볼게. 망그인지 바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열무도 못하라고 하고 이게 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보 자석이라는 말을 했죠. 이 황망근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2장의 대사를 통해서 지금 전달된 거잖아. 대사를 통해 전달됐구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전달해 준 거야? 서술자가 전달해 준 거야? 아니지.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전달됐으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게 아니야. 대사를 통해 정보들이 전달됩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이거 어때요? 2장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이기적이요. 그게 2장의 이기적 성격이 직접 제시대, 간접 제시대. 간접 대시. 간접이요. 간접이지. 간접이요. 직접은 때리는 거 아니야? 저 지금 아프다는데 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요? 아니 자, 좋아. 구체, 감각할 수 있는 정보야. 내가 같은 말 정리할 테니까 이거 원래 초창기 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다 저랑 정리해놨거든요. 자, 지금 저랑 최근에 문학 공부 처음 저랑 하신 분들은 이 용어 정리부터 해놔야 돼. 구체랑 같은 말은 객관입니다. 구체랑 같은 말은 간접 제시. 추상이랑 같은 말은 주관입니다. 이거는 직접 제시. 두부 사세요.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뉴비들이 많아서 좀 봐줘봐. 너무 많다 뉴비가. 두부를 좀 팔고 올게요. 자, 들어봐. 어쩔 수 없어. 나중에는 이 이론을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닥치고 외우라고 했는데 뉴비 먼저 잘 들어봐. 이게 문학이 아이고야. TV가 두 개 있습니다. TV 이렇게 그리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1번 TV부터 장면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나와요. 제가 양복 입고 나와요. 이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기금 홍보대사 김봉수입니다. 오늘 수병이라는 어려운 어려운 청년을 소개해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병이가 지금 어린 여동생을 혼자 먹여 살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면 우리 수병이가 내일 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광고가 끝나요. 이게 1번 TV예요. 됐죠? 2번 TV는요 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방이 하나 나옵니다. 방의 벽지를 보여줘요.
곰팡이도 쓸어있고 누리끼리 카메라로 보여주겠지. 띠리리리 하고 이제 시계 알람이 울려. 카메라가 비춰줘요. 5시야. 새벽 5시야. 허름한 이불에서 누가 하고 일어나요. 자막이 뜨네. 오수병 20 이렇게 떠요. 20살인가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얘인 것 같아요. 깨워요. 병순아 일어나봐. 병순아 막 일어나요. 막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여요. 이제 동생을 깨우고서 이제 허름한 문 밖에 나가니까 되게 낡아 있는 트럭 한 대가 있어. 거기에 이제 두부를 실어요. 수영이가. 그리고 이제 병순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다 이제 두부를 내어놓고 이제 두부를 팔아요.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추워. 옆에 있는 병순이가 막 칭얼대. 오빠 나 배고파. 나 배고프고 추우니까 국밥 사줘. 막 이렇게 칭얼대. 그래서 수병이가 병순아 이거 어제 팔다 남은 두부야. 이거라도 먹으면서 이거 두부 다 팔고 오빠가 국밥 사줄게. 아니야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신랑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저기 멀리서 영배 같은 얘가 와요. 영배같이 덩치가 좋은 얘가 검은색 쫄쫄이 입고서 딱 팔에 뭐 그림도 있어. 딱 와요. 딱 오더니만 두부 팔고 있는 거 두부판을 발로 차. 그래 이런 대사를 날려요. 아니 밀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이 자릿세는 언제 낼 거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막 두부 파편을 막 날라다니고 막 여동생 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호가 나와요. 자 1번 TV와 2번 TV는 주제가 같을까 다를까? 주제는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수련을 도와주세요라는 이제 주제는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모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번이요. 1번이요? 2번이 압도적으로 모금이 많이 돼요. 여기서 엄마가 봤으면 벌써 번호 누르고 있어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서 막. 자 이게 바로 왜 이게 문학의 극적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게 극의 효과가 극대화돼? 여기에요. 잠깐만. 주제는 동일했어. 수경이를 도와주세요가 주제였어. 이 주제를 직접 말한 거는 1번이었어, 2번이었어. 1번. 이게 직접 제시였다. 여기는 수경이를 도와달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그냥 수경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줬어. 번호 그냥 싹 알려주고. 여기는 주제,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같은 주제인 거. 왜? 간접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제시받았거든요. 자, 두 개 중에 수경이가 어렵다라는 정보를 구체, 즉 감각적으로 알려준 건 누군가요?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 바로 감각적인 정보였어요. 여기가. 그리고 누가 더 수경이의 어려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여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었어요. 뭘로 기준한 거야? 여기가 감각되는 정보가 2번 팁이었고 감각이 안 되는 정보가 1번 팁이었던 거지. 여기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수명이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수명이가 어려워요. 아까 2번 팁에서 보여준 거에 비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네, 추상적이죠. 눈치채셨나요? 이거에 따라서 문학의 원리나 이론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감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고 주제를 대신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보는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감각되지 않은 정보를 직접 제시해줘야 돼요. 수명이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라고 직접 제시해요. 대신 그 내용이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쓴 거예요. 아, 참! 어떤 게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있는가? 수명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거는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1번. 1번에 제가 양복 입고 나와서 불쌍한 수경이 도와주세요 이랬잖아. 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관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군가의 마음이 있었나요? 수경이를 도와줘야 된다는 누구의 마음이 이 TV에 담겨 있었나? 그거는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것뿐이지. 여기는 그래서 이걸 객관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정리는 이 메커니즘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이장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직접 제시됐어? 간접 제시됐어? 간접 제시예요. 왜? 뭐만 나왔어 우리한테? 자, 서술자가 이장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적 있어? 그런 적은 없어요. 뭐를 통해? 이장의 대사가 있었어요. 만근이 그놈이 있었어요. 이놈이 없으면 일도 못하잖아. 걱정을 안 하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자, 인물의 대사죠. 인물의 대사는 감각이야 감각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인물의 대사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야 아니야? 맞지 않아요? 맞아요. 감각할 수 있는 정보예요. 무슨 감각으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예요.
감각해질 수 있어요. 청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때려박으시면 됩니다. 아, 이 장은 대사로서 성격이 제시됐네. 간접 제시됐네. 구체적인 대사로서 제시됐네. 객관적인 정보로서, 즉 대화라는 정보로서 제시됐네. 그리고 성격이 그래서 간접 제시된다.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 한번 기억해 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을 테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죠? 됐고요. 속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아참 19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19번째 줄.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요. 19쪽에 19번째 줄이요. 아이지와 어르신. 자,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신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파트가.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는요. 전문이 아니라 일부분만 지금 실려 있어요. 중력 부분도 있고요. 그 중력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황망근이 겪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리얼리즘 같은데 사실 조금 살짝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황망근이 뒷산에 나무하러 가요. 시체 검사 받던 날인가 봐. 나무를 하려는데 갑자기 토끼가 나타나요. 그래서 토끼 귀신이 나타나. 그래서 토끼 귀신이 자기를 막 이제 황망을 죽이려고 하니까 황망균이 오히려 힘을 써갖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힘을 써갖고 이 귀신을 제압해요. 그래서 널 내가 죽이겠다 해서 토끼 귀신이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소원을 빌어요. 이거 들어주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해서 말을 해봐 했더니 첫 번째,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해. 그래서 알았어. 둘째,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싶어. 알았어. 해서 이제 놓아줘요. 그리고 이제 황망군이 내려와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소설 자체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너 왜 하중에 안 왔어? 했는데 아유 지금 가갖고 제가 지금 토끼 귀신 만나갖고 이러고 왔다니까 이렇게 말을 한 상태인 거야.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야? 뭐야 이 바보가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그 토끼 사건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황망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황망이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때 그 황망군의 어머니가 여기도 나오죠. 황망군의 엄마가 그 밥이 목에 걸려서 킥킥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 죽냐 사냐 이러고 있었는데 황망군이 내려서 어머니 했는데 그때 팍 하고 이제 밥이 이제 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건강하신 거야. 둘째는 그날 밤에 갑자기 정체 모를 여인이 이제 황망군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애를 낳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토끼 귀신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수하명 아들이 왜 있어요? 이런 이제 생략된 부분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 지금 황망군이 안 온 거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도 그 토끼랑 뭐 영가 뭐 귀신이랑 싸운다고 해서 하루 안 들어왔잖아. 뭐 또 그런 거 있겠지 뭐. 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안 온 얘기를 추론하고 있는 얘기가 있고요. 황동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참 여기 나온 사람들 성이 다 어때요? 황씨예요. 이거 뭐예요? 집성촌. 잘했어요. 집성촌. 다녀오세요. 집성촌이에요. 집성촌이 왜 생겼게?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거의 없죠. 옛날에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분 때문에 그래요. 신분. 자, 이거는 그냥 이거 자세히 할 얘기는 아닌데 집성촌이 성립된 이유는 양반임을 증명받기 위해 그런 거거든요. 자, 아니다.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옛날에 양반이면 혜택이 되게 크죠. 물론 이거 배경은 뭐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분제가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선시대 때 형성된 집성촌은 왜 생겼냐? 양반임을 증명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양반이려면 사람들이 내가 양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될까요? 어떤 행위? 양반 혜택이 커서요. 양반이라는 건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줘요. 자, 족보를 가져가면 되나? 족보 그냥 쓰면 돼요. 내가 조작하면 돼요. 어떻게 검증해 그 당시 때. 그래서 족보는 이제 증거가 안 돼요. 선산이요. 선산이 있어야 돼요. 선산은요 조상의 무덤들을 묻어놓는 산입니다. 거기서 매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 거기 껴갖고 맨날 제사 지내는 사람 그 사람 양반 그 집 맞아 라고 마을 사람들이나 사또가 알아요.
그럼 결국에 사람들은 어디에 살게 돼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선산에 모여서 사는 거죠. 거기가 바로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씨가 거기 몰려 사는 거예요. 그 양반이는 징명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다 황씨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사람이 있죠. 황씨가 아닌 사람이. 민씨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조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황망근이 없어졌는데 다들 뭔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 민씨라는 사람만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민씨가 왜 걱정 안 하냐고 따지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뭐 읽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민씨가 굉장히 어이없어 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된 것 같아요. 민씨랑 싸우고 글쎄 여기 내가 더 말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저기 27쪽으로 한 번에 와도 될까요? 27쪽. 이 앞부분은 제가 확 넘어갔는데 황망근에 대한 소개입니다. 서술자가 황망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 평가도 있어요. 잠깐 이건 3인칭 서술자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근거가 이 상황에 있었고요. 경운기를 끌고 지금 군청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왜 가야 되는지 알죠? 농민 권리 대회 하기 위해서. 됐어요. 자, 아까 처음 오늘 이 책을 받아서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단어, 10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게 사회 문화적 배경을 추론하게끔 짜여져 있다고 했잖아. 농민 권리 대회를 이 경운기를 끌고 가자고 뭐 퍼포먼스를 하자고 했었대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뭐가 깔려 있었던 거야? IMF 뭐 나쁘진 않은데 80년대 아니네? 90년대도. 그러네. IMF 맞네요. 이 당시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때 그 농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농촌이 다 망하고 있었어요. 농촌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있을까요? 이때 뭐 IMF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소고기 미국에서 막 들고 와서 그 한미 FTA 협정을 그렇게 말했군요. 소고기 미국에서 들고 와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랑 무역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나라 경제적 이제 개선을 위해서. 근데 그때 주로 했던 게 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협정을 많이 하거든.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이제 미국하고 거래를 해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 중에 좀 경쟁력 있는 게 그 공산품들인데 자동차, 이런 반도체, 이런 전자기기들 아니면 좀 거대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이었거든. 그래서 한국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와 기아에서 그리고 삼성 이런 현대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서도 팔게끔 이제 미국이랑 협정을 했단 말이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만 그래 니네 물건 우리나라에서 팔아 이렇게만 해줄 리가 없죠. 대신 우리나라 물건도 니네에서 팔게 해줘. 요게 FTA 이제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FTA 프리 트레이드예요. 자유무역 협정 에이전트 협정이라는 뜻이거든. 자유롭게 서로 무역합시다. 나라를 구분 없이. 그게 FTA예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뭘 팔려고 했을까요? 방금 말했죠. 농산물과 축산물. 그래서 그때 미국산 이제 쌀과 쌀은 쌀은 안 들어와요. 옥수수, 감자,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다 풀려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농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여러분들 그 미국 농사 어떻게 짓는지 아시죠? 헬리콥터. 헬리콥터로 농약 뿌리는 거 아시죠? 농장에서 길 잃으면 그 실종되는 거 아시죠? 엄청 넓어서. 우리나라 한 도시 하나만큼 이제 거기에 밀 재배하고 옥수수 재배한단 말이에요. 엄청 광활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요. 우리나라 국산이 좋아야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장 보는 입장이 되면 우리나라산 한 근에 2만 원이래. 지금 상술세 한 근에 한 15,000원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칠레산 삼겹살 이거 한 근에 한 5,000원 합니다. 이게 국산이 더 맛있을 텐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자, 그 당시에 농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농민 걸기대회 요것 때문에 알 수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집성촌이 남아있다는 것도 나름 사회문화적 배경이기도 해요. 그 부분이 됐고요. 돌아왔는데 이제 죽어서 돌아왔죠. 그래서 저기 33쪽으로 한번 올게요. 교육산소 보기. 아시죠? 뭐 아까 할 얘기 있었는데 33쪽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거 그 엔딩이 좀 이상해요. 6번째 줄 볼래요? 6번째 줄. 단기 4333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 쓰일 것 묘지명이지만 천지를 대영원의 집을 삼은 선생님인지라 아무도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토말로 기동하였다가 이런 것 없이 다시 돌릴 수 흘러가며 남의 민순정이 엎디어 쓰다. 아까 민씨죠? 민씨가 대신 이렇게 써줬대요. 마치 이 황망근이라는 사람을 전기, 위인전처럼 마무리하는 거 보이실까요? 자, 물론 이 작품은 황망근이라는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소설상 인물이지만 이 황망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같은 거를 보여준 거예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 황망근을 보여주고자 하는 글쓴이의 주제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읽지 않은 이유가 이 작품 자체는 여러분들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큰 메시지가 있는 건 그런 건 아니고 남을 위한 삶의 가치 이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참 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짧은 기간? 단군 기록이란 뜻이에요, 이게. 야, 짧은 기간이면 더 짧아지는데 4333년이래. 이게 뭐냐면 단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한반도에 조선을 세웠을 때 기준했을 때 연도를 삼은 거래요. 계산 한번 알려드릴까요? 2333 하면 나옵니다. 현재 우리는 뭘 써요, 연도를? 양력. 양력은 또 뭐야? 서기 쓰거든요, 서기. 서기에다가 2333 더하면 단기가 나와요. 심심할 때 한번 더 해봐요. 됐습니다. 그래서 글 내용은요, 인물 간의 갈등이나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읽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점검하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좀 빠르게 그냥 넘어가 봤습니다. 35쪽으로 볼게요. 35쪽. 어차피 이 글에서 읽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35쪽 맨 위로 가볼게.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짝과 서로 질문하고, 이거 짝과 됐고요. 예시답안 바로 갈게. 첫 번째. 농민 총궐기 대회는 왜 열린 것일까? 읽어볼게요. 마을 전체가 부채로 파산한 일이 있을 정도로 농민들의 부채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때 사회문화적으로 농민들이 부채, 빚이에요, 빚. 빚이 많은 상황이었구나라는 사회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구나. 자, 그럼 그 아래 볼게요. 동네 사람들은 왜 구준이를 황망근에만 시켰을까? 자, 여기네요. 자기 속만 챙기려는 여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만연. 그 당시 때 90년대 후반 때 사람들한테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이런 이기주의가 많이 있었던 시기구나 라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 다음 칸 볼게요. 그 다음 줄. 등장인물 대부분은 왜 나이가 많을까? 이것도 중요한 사회문화적 단서죠. 읽어볼게.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촌향도 이렇게 배우지 않나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그 아래 민씨가 묘기만 쓴 빛만 남는 농사의 공연이 뼈를 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당시 때 농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말했죠. 한미 FTA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뽑을 수 있는 단서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됐습니다. 황망근 해석 정리된 건 언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본문 진도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쭉 뒤로 와서 52쪽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하고 끝낼 테니까 과제도 조금만 내줄게. 오늘 중간 과제집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객관식 문제 몇 개만 이제 OX 문제 몇 개만 이제 드릴 테니까 지금 정리할 것만 정리하자고. 왼쪽에는 교과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우리 52쪽 왔어요.
확인 문제를 바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만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말해볼게. 어차피 내가 답은 얘기해줄게요. 자,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를 가치라고 합니다. 써보세요. 가치. 왜 갑자기 가치란 말이 나와요? 학교에서 이미 받은 프린트가 있나요? 이 단원 목표가 사회 문화적 가치, 의미, 특징을 알아보기, 탐색하기거든요. 그래서 가치라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봐봐. 문학작품의 2번, 확인 문제 2번. 문학작품에 담긴 사회 문화적 가치는 작가가 중시한 뭐 또는 뭐 목표 추구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사회 문화적 가치. 여러분들 사회가 뭐야? 사회? 사람들이 됐어요. 정확해요. 사람들. 즉, 뭐라 쓰냐면요.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칸이 조금해서 쓰기 힘들면 그 아래에서 쓰시면 돼요.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를 추구하는 게 바로 사회문화적 가치예요. 됐죠? 이런 오늘 배운 광야, 황망군 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사회 그 당시 사회적으로 공동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해준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사회문화적 가치는 뭐에 따라 다르다인데요. 써보세요. 시대,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다. 시대,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다. 4번. 문학작품에는 무엇을 가치 있게 바라볼 것인지, 가치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뭐가 담겨있냐면 작가의 생각입니다. 작가의 생각이 문학에 담겨있어요. 작가의 생각. 그래서 그 작가의 생각을 작가의 의도라 하고요. 두 글자 줄여서 작품의 주제라고 합니다. 작가의 생각이 바로 주제예요. 주제. 5번. 독자가 작품을 수용할 때는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써보세요. 가치관.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관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참, 지금 본 확인평가 이 5개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택형 지문에 하나씩 껴서 나오는 말들이고 지금 네모칸 되어 있는 거를 묘하게 바꿔서 잘 내십니다. 그래서 이건 봐주세요. 쉬운 말이야. 자, 오른쪽 53페이지죠. 광야 역시 정리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확인 문제 6번 들어갈게요. 광야는 조국 건국의 민족의 이상실현에 대한 써보세요. 의지와 염원. 의지와 염원. 7번을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뭐예요 이거? 눈과 매화. 기억나시죠? 눈과 매화 대조였어요. 8, 9번은 신의 방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OX를 조금 해볼까 해요. 다음 점 보면 이제 방금 그거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 OX 해볼 건데 신의 방을 빼고 할 거거든요. 1, 2, 3 OX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죠. OX는 지금 해버리자. 화장실. 다녀오세요. 신의 방이 화장실이에요. 참고로. 돼지 우리 화장실인데. 56쪽 보고 계신가요? 56쪽 1, 2, 3 해봅시다. 토일레트가 이사하느라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사가 끝나지 않아. 오늘 겨우 끝났고 이제 짐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힘들다. 쌤 그럼 집 세종이에요? 가까워 여기가? 오. 뭘 보여? 원래 주택 살았어요? 지금 범직이 지금 이사하기 전 집은 주택이었어요. 고운동에 주택가 있잖아요. 단독 주택이요? 네. 왜요? 거기서 그럼 막 새벽 노래 불러도 돼요? 그러면 옆 단독 주택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노래는 안 불렀고요. 고기를 맨날 구웠죠 말하면서. 고기 마당에서 구워서 혼자 드세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여기 성인들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까 도박했던 것도 그 주택에서 했던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하시겠네. 그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는 그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고요. 17평짜리 2층짜리 단독 주택이었어요. 17평 넓은 거 아니에요? 니네 집이 30몇 평이야 임마. 그 1평 정도가 누울 정도. 네, 그래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보통 이제 24평, 31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평
두 층이 두 개인데 17평이다? 얼마나 좋겠어. 10평, 7평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좁은 거야. 엄청 좁은 거야. 저도 아니 뭐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는 다도수들은 기본적으로 80평, 90평이에요. 기본적으로. 가격 알지?